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소비하는 동시에 부를 창출하는 방법, 프로슈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프로슈머는 프로, 컨슈머의 합성어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인데 현명하게 소비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 사례가 진짜 마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픽션으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점이 있었대요. 상점이 있었는데 옆에 대형 할인점이 생기자 또 할인을 하고 또 할인을 하고 싸게 팔고 했는데도 경쟁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싸게 파는 걸로 가격으로 경쟁하는 거는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광고도 해보고 제발 우리 할인점에 와서 사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고객들이 이 사업적 제안을 하도록 참여시키고 매달 상점의 전체 순수입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만큼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상점들이 현금으로 하면 캐시백을 많이 주고 뭐 카드로 하면 조금 주고 어떤 커피숍에 가면 스탬프를 찍어서 혜택을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이름을 바꿨대요. 모어 스토어, 더란 얘기죠. 뭔가 더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점점 좋아지게 됐고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거대한 유통업체로 거듭났대요. 그래서 25년 동안 이 모어 스토어가 엄청나게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쇼핑하면 돈을 버니까. 사업 파트너를 막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늘고 있는 모어 스토어의 사업 파트너들은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소비와 사업 기회를 알려주고 있다.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방법. 현명한 사람은 더 싸게 구매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프로슈머가 되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싸게 사는 것보다는 아예 쓰지 않는 게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서교황 제이 폴 게티는 이렇게 말했대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라. 부자는요, 싸게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싸게 사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할인점에 걸어가야겠다. 싸게 사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트를 가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는 책을 썼습니다. 마트를 왜 안 갔어요? 마트를 가서 제가 돈을 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가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트에 안 가면 먹을 걸 어떻게 사나요?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팍팍팍팍 골라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시간도 돈이니까요. 점점 인터넷 구매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인터넷이 더 싸고 빠릅니다. 앞으로도 오프라인 매장에 가고 싶진 않아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만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아낄 수 없다. 아무리 아껴도 소비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트를 제가 가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1+1, 50% 할인, 하나 더 준다. 관심이 없어요. 난 내가 필요한 것을 인터넷으로 선택해서 구매합니다. 이게 내가 1+1을 사지 않아도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콩나물 한 봉지가 필요하다. 집 앞에 슈퍼에 그냥 갑니다. 예, 그게 조금 비싸도요. 버리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는 현명한 방식이에요. 고기는 가까운 정육점에 가서 삽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합니다. 소비자가요, 더 많은 빚을 떠안을수록 생산자는 더 많은 자산을 창출합니다. 생산자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는 끝없는 순환 시스템이에요. 생산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동안 소비자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마트가 매출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 보셨나요? 지금 시대가 인터넷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마트가 쓱 배송 이런 걸로 정말 빠르게 배송을 하려고 하고 지금 쿠팡을 로켓 배송해서 정말 하루 만에 배송이 되게 하려고 하고 마켓컬리는 전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터넷 비즈니스가 우리 삶에 정말 탁 붙어 녹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가 점점 편리하게 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 있대요. 카지노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카지노를 소유하는 게 가장 좋다. 너무 명언이죠. 여러분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되거나 판매자가 돼야지 돈을 법니다.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상점은 늘 돈을 번다.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상점을 만들까? 무슨 상점을 차릴까? 이거 되게 마케팅에서 좋은 전략이라 제가 밑줄 그어봤습니다. 소비자를 녹화한 비디오가 있었는데 이걸 봤더니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갈 때 오른쪽을 대부분 먼저 본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오른쪽에 서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매장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좋겠죠? 여러분의 상가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겠죠? 뭔가 선택할 때 오른쪽에 하세요. 공항에서는 선물 상품을 오른쪽에 진열하고 음식은 왼쪽에 한대요. 왜냐면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면 배가 부르니까 쇼핑 욕구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더 많이 쇼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수프를 놓을 때도요. 막 섞어버린대요. 마트에서. 여러 종류의 수프를 보도록 한대요. A, B, C, D 순서로 하면 딱 걸어가서 그 수프를 찾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본래 사려던 수프 대신 다른 것을 사거나 하나 더 사는 일이 생긴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요. 최소 구매 가격이 있어요. 얼마 이상 해야지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3만 원 이상 무료 하면 우리는 3만 원을 채우게 되죠. 예전에는 판매대 계산기에서 띡띡띡띡 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계산기 앞에 있어야 우리는 쇼핑을 하는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띡띡띡띡띡 찍을 때마다 막 돈이 올라가는 마음이 느껴지면 돈을 많이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삶의 곳곳에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공부해서 저걸 조심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상품의 샘플을 받아본 구매자의 90%는 재구매를 합니다.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생각은 미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줍니다. 저희 남편 회사에 보험회사 직원분이 계세요. 보험 설계사분이 계신데 그분은 틈틈이 와서 과자를 자꾸 놓고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과자를 놓고 갑니다. 볼펜도 주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싶대요. 세상에 보험을 들어주고 싶대요. 그분은 보험 하나 가입시키면 제가 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하나만 가입시켜도. 그러니까 과자를 10년 동안 놀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의 모든 직원이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그 직원만 가입하나요? 부인도 가입하고 아이도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팔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 먼저 많은 걸 베풀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싸게 구입하면서 행복해 라고 얘기합니다. 싸게 사서 행복해. 하지만 할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통장의 잔고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장의 잔고가 줄면 뭘 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쓰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인 상품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인가? 저는요, 할인 상품 대신에 제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 관심 없었어요. 할인 상품을 찾는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대요. 마트까지 가고 주차를 하고 마트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씩 투자해서 싸게 삽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에 달해요. 1시간에. 저는요. 제가 1시간을 쓰면 제 최저임금이 10,000원밖에 안 될까요? 제 몸값이 우리의 몸값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값은 최소 10,000원입니다. 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정한 돈이 거의 10,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와 1시간을 통화했다. 10,000원 날리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다 갔다 2시간 하고 밥 먹느라 1시간을 썼다. 3시간 30,000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몸값을,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아쉬워요.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해 아쉬워요. 바빠서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잘하지 못했어요 라는 걸 후회합니다. 자, 프로슈머는요. 소비하면서 생산, 판매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소개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어떤 큰 부동산 중개사를 운영하는 이분의 친구는요.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법률사무소를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데요. 우리 등기를 위해서 법무사가 옵니다. 수수료 당연히 받아요, 여러분. 이 소개사업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가 나빠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친구는 단순히 추천을 하는 대가로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요. 그냥 전화번호만 띡 주죠.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끝. 1분도 안 걸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10초도 안 걸려요.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대가로 돈을 받아요. 자, 법률사무소는요. 별다른 광고와 노력 없이 새로운 고객이 생김으로 만족스럽죠. 돈을 법니다. 소비자 역시 모르는 법률사무소 가서 모르는 법무사한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잘 알고 잘 해봤고 이 아파트 셀프 등기 많이 해본 사람한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소개사업의 힘이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가치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소개했어요. 상대방이 먹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야, 네가 이거 소개해줘서 피부가 좋아졌어. 나 저기에서 샀을 때는 비싸기만 하고 효과도 별로 없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것들을 많이 삽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것이라 믿음이 가서 제품을 구매하고요. 당신은 그 소개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품을 발라보고 막 머리에도 발라보고 뭔가 해보고서 좋게 생각한 친구는요. 야, 나도 이 사업 할래. 나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나 피부 왜 좋아졌냐고 물어보더라. 하게 돼요.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사업 파트너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 때문에 이게 정말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소개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막 보여주고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도 되고 사진 찍어서 보여줘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결합한 이 소개 사업은 그저 신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부동산을 볼 때 옛날에는 찾아가야만 했어요. 몇 동 몇 호 매물이 나왔는지. 지금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 집을 살 수도 있어요.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살 수 있어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청약을 하려면 이제는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많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라는 휴대전화 회사를 알고 있나요? 그 회사는 휴대전화 사업이 망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하고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유명한 회사죠. 우리 아이들 학습지 회사로 유명한 빨간 펜, 그 다음에 동화책으로 유명한 교원이라는 교육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런칭을 했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쁜 거, 악 이런 게 아니라 소개 사업이에요. 소개 사업, 수수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 마케팅 기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매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홍보비 모델 써서 홍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해요. TV 광고 해요. 신문 광고 합니다. 여러분, TV랑 신문 누가 보나요? 이제는 광고하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사업이 소개 사업 종류, 수수료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택배 발송, SNS를 통한 많은 마케팅이 생길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핸드폰으로 다 사요. 옷도 핸드폰으로 사고, 이 가방 예쁘네? 누가 막 소개합니다. 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막 소개해요. 그럼 사요.
검색해보고 후기가 좋아요. 이걸 먹었더니 뭐 좋아졌어요. 이거 고기 맛있어요. 그럼 그 고기 삽니다. 우리 이미 이 소개 사업에 젖어 있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래서 소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직업이 사라질수록 이 사업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즐겨 마셔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음료수는 즐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코카콜라의 가장 큰 주주이자 이사회 회원이에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소개할 때 워런 버핏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택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홍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꼭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할 기회도 너무 많습니다. 판매. 쿠팡에 링크도 걸 수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에 가입을 하면 여러분이 이 제품을 쿠팡에서 사세요라고 하면 수익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모델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 수익을 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 수익을 줍니다. 이게 지금 최근 몇 년간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게 앞으로 가속화됩니다. 왜? 사람들은 수익을 주는 것만 이용할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막 빨리 하지 않고 계속 소비자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뭐 네이버 스토어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만 내면 가능하죠.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는 나 자신이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게 뭐 에이 저 사람은 대단하니까 저 사람은 다르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모두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시골에 살든 지방에 살든 학벌이 없든 가진 게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힘이 있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적어보세요. 당신의 꿈을 할인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너무 싸게 팔지 마라. 당신은 성공할 가치가 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가치가 있다. 당신은 리더가 될 가치가 있다. 당신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 당신은 얼마든지 큰 꿈을 꿀 수 있다. 제 지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옷을 팔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서 부모님이 만든 농산물, 과일을 파는 친구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판매자가 되는 시대예요. 소개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 이건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매장을 열거나 월세를 지불하거나 직원 월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출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돈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프로슈머를 시작해라. 여러분이 나는 어떤 분야의 프로슈머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